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입니다. 오늘 오전에 유튜브가 갑자기 먹통이 되는 그런 오류라고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20일 그 대구 경북 TK 윤창중 정치학교 그 준비를 위해서 인쇄소에 들렸는데 그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한 그 핸드폰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로 정말 엄청난 문자와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윤칼세 TV가 혹시 해킹당한 거 아니냐. 문재인한테 가장 그 이빠른 쓴소리를 하니까 혹시 뭐 요즘 뭐 이상한 조짐이 있는데, 흐름이 있는데 윤칼세가 뭐 보복을 당한 게 아니냐, 뭐 큰일 났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 문자와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전화는 제 아내 전화번호입니다. 아내가 관리하는 전화번호인데, 윤칼세 TV라는 것은 뭐 혼자 완전히 1인 방송 아닙니까? 혼자 기획해서 녹화해서 편집해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제가 공개한 그 전화는 제 아내가 갖고 있죠. 인쇄소에 가서 아내는 차 안에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인쇄소 사장하고 그 인쇄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정말 아내가 얼굴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잠깐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봤더니 윤칼세 TV가 먹통인 겁니다. 만감이 교차해서 참 멍하게 서 있는데 아내가 이제 다른 TV를 이제 클릭을 해보니까 다른 유튜브가 마찬가지다. 그렇다면은 유튜브 전체가 불통이겠구나라고 이제 안도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또 일일이 문자를 다시 보내드리고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서로 안도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참 윤칼세, 윤창중은 결코 외롭지 않구나. 참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성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참 하루아침에 이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의 그 가짜 뉴스에 파묻혀 가지고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할 때도 여러분이 지켜주셔서 살아났고 또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을 참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참 말과 글로 다 어떻게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성원에 윤창중 정말 이 보답하는 그 애국의 길로 변치 않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이 졸저들 여기에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참 끊임없이 구매를 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른바 구독료라는 이름으로 성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참 수많은 동포들이 여러 가지 성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끝이 나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더욱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애국의 길을 걷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10월 20일 이제 코앞에 닥쳤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 대구 경북 TK 토크 콘서트 여러분 잘 찾아오셔서 많은 상황 대상황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칼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갈세입니다. 윤창중 정치학교 대구 경북 TK 토크 콘서트 신간 부활 출간 기념을 겸해서 시국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주제는 보수 우파의 길을 묻다. 10월 20일 토요일이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소는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 다소 생소합니다.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 내비게이션에 치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 불로동을 지나가지고 이시아 폴리스 옆에 1층 대구은행이 있는 건물입니다. 204호 세미나실. 이번 윤창중 정치학교 대구 경북 TK 토크 콘서트에는 스페셜 게스트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시며 또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큰 어른이신 서석구 변호사님이 참석하십니다. 여러분 윤창중 정치학교 대구 경북 TK 토크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과 며칠 전에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국회에서 그 이해찬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 관계부처 간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니까 트럼프가 직접 경고를 했죠. 우리의 미국의 승인, 어프루벌, 미국의 승인 없이 문재인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문재인이가 유럽에 날아가서 그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붙잡고 대북 제재 조치를 완화해 줘야만 김정은이가 비핵화의 속도를 붙일 것 같다. 라고 대북 제재 조치 완화를 요청하게 된 거. 이것은 어제 제가 긴급하게 칼럼을 했지만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문재인은 좌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야라고 넘어갈 수 없는 거. 이건 정말 너무도 중요한 문제다.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트럼프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러는 걸 보면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문재인이가 유럽에 나가게 된 그 대에는 두 가지 전술적 목표가 분명히 문재인의 노림수가 분명히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제부터 트럼프는 문재인을 철저하게 장악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편지를 쓰는 그 심정에서 칼럼을, 참 비장한 칼럼을 할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의 노림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첫째. 그리고 차제에 대한민국 보수 우파 지지층을 자신의 진정한 우군으로 삼고 이 핵게임을 풀어나가야지 대한민국 보수 우파 여론을 무시한 채 문재인, 김정은 이 세력만을 상대한다면, 이렇게 간다면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큰 치명적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저는 강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재인이가 왜 유럽에 갔을까? 제가 볼 땐 두 가지 노림수가 있죠. 지금 유럽과 이 서방 유럽과 트럼프 간에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불화입니다. 트럼프의 그 설쳐대는 성격 사실이죠. 그리고 동맹 파기를 불사하는 대유럽 정책의 그 피로감이 폭발지경인 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떼어놓아서 대북 제재 완화 쪽으로 몰아가려는 이 간교한 이간질이라고 당연히 봐야 한다. 문재인이가 이번에 유럽에 왜 갔냐? 왜 갔느냐? 고도의 두뇌를 쓴 이간질이다. 그러하지 않고서는 감히 지금 미국은 대북 제재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마당에 프랑스로 하여금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서달라. 노골적으로 반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런 간큰 부탁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이 한미 동맹이라는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이 한미 동맹 때문에 한반도에 불행이 왔다라고 보고 있는 그러한 역사관, 그러한 한반도에 대한 어떤 일종의 나름대로의 철학, 인생관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한반도가 분단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북핵 문제까지 오게 된 이 모든 것의 문제 뒤에는 미국이란 존재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한미 동맹이라는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이 강대국들, 유럽을 한반도 안보 체제 울타리 속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른바 다자 안보 체제.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안보를 한미 동맹이라는 미국의 일방적인 치대 속에 가둬두지 말고 이걸 분해해서 해체해가지고 다자 안보 체제로 가자.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에 미국이 아니라 또는 미국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뭐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체제로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문재인이가 말하는 다자 안보 체제라는 건데 참 웃기는 이야기죠. 실현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 1%도 없는데 그걸 문재인이가 모른다? 모를 리가 없죠.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자 안보 체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건 한미 동맹을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깨자. 한미 동맹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자 이거죠. 한반도에서 미국이라는 이 절대 강자가 군림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재인 세력의 그 사유체계, 그 의식의 저류에 흐르고 있는 핵심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역사관이죠. 뭐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송영길이가 북한에 갔다 와서 하는 그 개소리, 뭐 문재인의 생각, 뭐 문정인의 생각 전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한반도의 비극은 오늘에 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모든 비극은 미국 때문이다. 뭐 정직해야 되는 거죠. 문재인이든 송영길이든 뭐든 이해찬이든 뭐 이해찬이가 북한에 가가지고 뭡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되고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좌파 정권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북한과 똑같은 역사관과 인생관 철학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문재인이가 유럽에 왜 갔느냐? 트럼프가 겉으로는 뭐 김정은을 상대로 온갖 가문이설을 퍼부어대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걸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트럼프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겉으로는 뭐 김정은이가 뭐 우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어쩌고 하는데 행정부가 하는 걸 보면 정반대, 완전히 지금 그 김정은이의 목을 그냥 그야말로 질식사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둘이 궁리를 했겠죠. 수작을 부렸겠죠. 트럼프에만 매달리다가는 이게 지금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공동으로 의도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 무엇을 일정 시간 내에 쉽게 성사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황을 평양에 불러들이자. 교황 평양 방문 카드도 이게 트럼프에만 매달리기는 그렇다. 트럼프 갖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갖고 장사 재미 봤으니까 교황을 불러들여 가지고 한번 한판 장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앞에서 이 박수 치면서 물개 박수 치면서도 뒤로 돌아서면 딴짓하는 이 이중적 행태, 그 전형적인 문재인식의 그 이중적 행태가 이번 유럽 방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의 이번 유럽 방문에는 이 같은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에 대한 전술 전략을 100% 바꿔야 된다. 이제부터. 도저히 이 한미 동맹의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문재인을 노골적으로 겨냥해가지고 강력한 압박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그런 시점이 이미 당도했다. 그것이 저의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트럼프가 문재인을 잡아야 한다. 그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그동안의 그 속아 넘어가는 정책 그것을 고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와 근거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고 엄청난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을 대단히 어려운 시련 속에 빠뜨리게 될 수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문재인과 김정은 간의 그 절묘하고도 지능적인 그 게임술, 그 이중 전략, 지연작전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혹여나 노벨 평화상과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서 적당히 넘어간다면 최악의 경우 제2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고종의 대한 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 병탄들 때에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바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이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죠. 이건 제가 막연하게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세계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한 역사적 사건. 그게 바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당시 조선 반도,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우리가 반추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트럼프가 더 이상 문재인과 김정은한테 끌려간다면 제2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가능성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한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이죠. 6월 12일 그 싱가포르 미국 이 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구하게 많은 이 구실 중에서도 유독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천박한 자본주의가 천박한 이 자본주의 그러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이 발표하는 장면, 그 장면을 보면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저런 경솔하기 그지없는 결정을 내리고 있구나. 그리고 노벨 평화상과 11월 이 중간선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저런 결정을 내리고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오늘날 한반도의 비극을 낳게 되는 그 씨앗을 뿌렸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미국의 제26대 미국 대통령을 떠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05년입니다. 1905년.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이란 거죠. 을사늑약. 그 을사늑약이 맺어지기 전에 미국 전쟁부 장관이라는 게 있죠. 전쟁. 그러니까 Department of War. 전쟁부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를 일본 도쿄에 보내죠. 1905년입니다. 1905년 그래서 1905년 7월 29일 일본 제국의 총리 가스라다로와 그 악명 높은 가스라 태프트 각서 메모랜덤에 서명하게 되는 거죠.
이 태프트 미 전쟁부 장관이 도쿄에 도착한 것은 7월 27일입니다. 27, 28, 29, 3일간의 이 비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가스라 태프트 각서에 서명하게 되는데 그거야말로 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일본은 조선의 식민 지배를 이제 조선을 먹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자. 필리핀에 대한 식민 지배를 하자. 이 바꿔 먹자는 이 빅딜 미략을 맺게 되는 거죠. 그게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죠. 그래서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이 가스라 태프트 각서를 바탕으로 당시 대한제국 조선과 을사늑약을 맺어서 외교권을 빼앗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일본 제국주의 뒤에는 미국이 있었던 거죠. 참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 그 을사늑약을 맺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그 루스벨트는 그 2년 후에 1907년 그 잘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1905년 가스라 태프트 미략이 맺어진 그 사실을 당시 조선의 백성들 그 누구도 그 정도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1924년 그러니까 19년 후네요. 19년 후.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17년 후인 1924년 미국 역사학자 타일러 데네트라고 상당히 유명한 학자죠. 타일러 데네트가 이게 가스라 태프트라는 그 미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트럼프가 이 문재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또 다른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적극 압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문재인 세력은 한미 동맹은 그야말로 뼈만 남겨둔 채 이걸 형해화라고 그러죠. 이 뼈대만 남겨놓으면서 형태만 유지하는 이 형해화를 만들고 중국의 영향력을 들여오는 그러한 체제로 가겠다는 거죠. 이건 문재인의 이 통일 외교 안보 특보라는 이 문정인의 구상인 겁니다. 이 문정인의 구상 중에는 한반도 핀란드화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째 칼럼에 말씀드렸죠. 한반도 핀란드화. 한반도 핀란드화가 뭐냐면 그 유럽에서 이 한반도처럼 이 대륙에 붙어 있는 그 핀란드가 소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소련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 서방 유럽 자유민주주의 유럽에 줄을 서지 않고 소련에 섰기 때문에 핀란드의 안전과 안보와 평화와 번영이 가능했다. 이게 문정인의 지론에 문정인의 지론.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핀란드화가 이루어진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이 북한과 함께 그러니까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중국이란 대륙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반도 핀란드화가 있어야만 한반도의 영구적인 안전과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문정인의 개소리, 문정인 개소리.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 바로 강경화라는 앵무새가
앵무새가 작년 말에 국회에서 이른바 중국에 대해서는 삼불 정책이라고 이 삼불 정책을 약속한 거, 그게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럼 강경화가 뭘 알겠습니까? 문정인이가 청와대가 써준 거, 문정인이가 써준 거 그대로 읽은 거죠. 그때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 출신이 말하니까, 이번에 이해찬이가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이사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문제를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거 똑같은 거죠. 그때 대전에 박병석 이 더블당 중진 그 박병석 의원이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 기다렸던 듯이 얘기했죠.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그 MD에 편입되지 않겠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 뭐냐? 한반도 핀란드화로 우리는 가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미국이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세 번째는 뭐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최종적으로 의도하는 게 뭐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이자들이 이러느냐? 그건 주한미군 철수죠. 또 북한을 때릴 수 없는, 북한을 내칠 수 없는 없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한반도 배치 전략 자산을 뜯어내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 김정은이가 종전선언에 목을 메고 또 문재인이가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왜 종전선언을 복창하고 있냐 이거죠. 이들이 말한 종전선언을 해야만 평화가 온다. 평화는 뭐냐? 주한미군이 없는, 그러니까 의세를 배격한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은 평화라고 보는 거야, 평화. 의세가 나가면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들의 철학이에요. 역사관이고 세계관이고 전쟁관이고 평화관입니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하고는 한마디로 이념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념을. 사상을 달리하는 거죠. 네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잡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종전선언으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가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북한의 통일방식, 연방제 공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종전선언에 합의해 준다면 그것은 완전한 한반도의 공산화의 길을 결정적으로 터주게 되는 그 장본인이 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섣불리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11월 중간선거를 위해서 또 중간선거 이후에 또 자신의 그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섣불리 종전선언에 응해준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공산화, 1949년 중국의 공산화 성공,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 성공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화가 되지 않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산화를 트럼프가 생생히 목격하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 만약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이 미국과 트럼프의 오판으로 공산화가 된다면 바로 그 순간 미국은 세계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면서 세계 최강 국가로서의 정치적 리더십과 헤게모니가 완전 붕괴되고 미국은 그 순간부터 퇴락과 쇠퇴의 고속도로에 들어가게 된다.
트럼프는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도 망하지만 미국도 동시에 망하게 되는 불행이 시작되고도 남는다. 이것을 트럼프가 방아쇠를 당기게 된다. 트럼프는 문재인의 파리 이 대북 제재 완화 발언을 계기로 문재인을 잡아야 합니다. 우선 문재인이가 김정은과 이 내통하는 그 연결고리를 미국이 끊어야 합니다. 남북 철도 도로 건설부터 미국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남북 철도 도로 건설을 위한 그 발파식이 행해진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시나리오가 순식간에 진행되게 될 것임을 트럼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보수우파 지지층의 여론을 바탕으로 오로지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완전히 이 굴복해서 핵 폐기 외에는 다른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구상의 한편에서 윤창중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주고 싶은 정말 편지의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문재인과 김정은 간의 내통의 끈을 반드시 미국이 끊어야 됩니다. 이 순간에. 미국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철도 도로 건설부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종전선언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간곡한 저의 당부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